안녕하세요. 모지성의 탈모 탈출 모지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궁금해 하시는 게 많은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나는 탈모일까? 아닐까? 그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러면 탈모가 가장 먼저 시작될 때 어떤 형태로 시작되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탈모라는 거는 대부분은 뒷머리는 탈모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탈모가 뭐 M자 탈모, 이렇게 헤어라인 쪽이 들어간달지, 아니면 정수리부터 시작한달지, 아니면 전체가 같이 시작한달지, 이런 패턴으로 오는데, 첫 번째 사인은 머리가 빠지는 양이 평소보다 조금 많아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내 뒷머리를 만졌을 때 머리의 굵기나 어떤 볼륨감, 여기를 만졌을 때 볼륨감이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면 그게 탈모의 시작입니다. 탈모는 우리가 다른 질환이나 병처럼 피를 뽑아서 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진단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탈모는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래서 내가 탈모일까 고민하는 분들은 하루에 빠지는 머리의 개수가 한 100개, 100개 이내까지는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100개가 넘어가면 탈모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뒷머리와 윗머리의 볼륨감이나 만졌을 때 차이가 느껴지면 탈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탈모는 왜 오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탈모의 종류가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성형 유전형 탈모가 있겠고, 여성형 탈모가 있겠고, 스트레스성 탈모가 있겠고, 흉터 때문에 생기는 흉터 탈모가 있겠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남성형 유전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 여기에 국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남성형 유전형 탈모는 왜 오는지, 그 이유는 이 남성형 유전형 탈모는 100% 유전입니다. 나한테 탈모 유전자가 우리 조상의 어떤 한 분이 가지고 계시던 그 탈모 유전자가 나한테 전달돼서 이 탈모가 생기는 건데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저희 부모님이나 탈모 있는 분이 안 계시는데 왜 나는 탈모가 생겼죠?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탈모는 내 4대 5대 위에 할아버지 한 분한테 그 유전자가 있어도 그게 나한테 바로 날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지들한테 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남성형 탈모의 경우에는 유전자가 원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성분들도 이런 유전의 경향을 상당히 많이 띠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여성형 탈모는 그 원인 인자가 굉장히 많아요. 또 난소의 질환이랄지, 그 다음에 갑상선 질환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신체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도 꽤 많으시고요. 또 이 탈모 자체가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는 조금 더 그 원인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탈모가 유전적인 원인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 탈모를 더 가속시키는 어떤 그런 인자들이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환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것들이, 첫 번째, 제가 평소에 모자를 많이 쓰는데 모자를 쓰면 탈모가 심해지나요? 답은 아닙니다. 모자는 탈모와 관련이 없으세요. 모자를 많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침에 한 번 감거나 아니면 너무 자주 감거나, 이런 샴푸 횟수가 탈모랑 관련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샴푸의 횟수는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두피를 최대한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두피 건강에 좋기 때문에 탈모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헤어스타일링을 하실 때 쓰는 스프레이나 왁스, 젤, 이런 것들이 탈모를 더 유발시키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것도 탈모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두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을 쓰시고 난 이후에는 이 제품들이 깨끗하게 씻겨 나갈 수 있게 샴푸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샴푸나 린스나 이런 제품 자체가 화학적으로 왁스나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기보다는 물로 충분히 불림으로써 그런 제품들을 씻겨 내려가게 하는 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물로 좀 넉넉한 시간 동안 불린 다음에 샴푸나 컨디셔너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두피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 중에 자위를 많이 하면 탈모가 심해지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습니다. 가발 내지는 가모라고도 하죠. 그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탈모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모를 착용을 할 때 그 가모를 머리에 고정하는 그 부위가 클립형, 똑딱이 이런 것들로 머리에 고정을 시킬 때 그 부위에는 부분적으로 탈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발 자체가 탈모를 더 가속화시키거나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탈모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탈모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이 탈모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대표적으로 남성형 유전형 탈모에 관련 국한된 얘기인데요. 이 남성형 유전형 탈모에 효과가 있다라고 FDA 승인을 받은 약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나스테라이드라는 프로페시아라는 상품명으로 널리 알려진 약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녹시딜이라는, 원래는 혈압약으로 개발됐지만 그 약이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머리가 조금 잔털이 더 자라고 수염이나 브랜다 이런 쪽이 더 진해지는 이 두 가지 약이 유일하게 FDA 승인을 받은 약이죠. 그래서 남성형 유전형 탈모에 있어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내지는 복용하시는 약들이 이제 그런 약들인데요. 프로페시아, 요즘에는 아보다트 이런 약도 있습니다. 전반 이제 이 약들을 통틀어서 복용하는 남성 탈모 복용약이라고 총칭을 하자면, 이 복용약의 부작용은 가장 흔하게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성욕이 떨어진다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욕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발기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발기는 되는데 욕구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율로 이런 부작용을 느끼시는지 그걸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 약 설명서에는 대략 1% 내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형 유방증이랄지, 그 다음에 약간의 좀 멍한 듯한 느낌의 그런 부작용, 그리고 최근에는 프로페시아의 부작용에 우울증도 추가가 되었죠. 약간은 이제 이런 부작용들이 오는 이유 자체가 이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이런 복용약들이 남성 호르몬 수치를 조금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이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특히 남자한테서 파워, 약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약간 이런 파워에 이런 것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조금 떨어지면서 약간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고, 조금 기억력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성욕도 조금 떨어지고 되게 좀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드셔도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약은 내가 탈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까운 탈모 전문병원에 방문하셔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한번 해보시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느끼실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약을 내가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지, 약을 아예 안 먹을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약을 대부분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얼마나 평생 먹어야 되나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 약을 복용하는 순간에만 탈모를 예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데 댐으로 막아놓은 것처럼 탈모라는 물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주는 댐 역할이에요. 댐을 치우면 물은 다시 흘러가겠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동안만 탈모를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평생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요즘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뭔가 좋은 탈모에 관련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모낭의 복제랄지 유전자 치료랄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우선 한 10년 정도만 복용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탈모약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위험하다던데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저희 남편이 이 탈모약을 먹는다는데 거기 약 설명서에 여자는 만져도 안 되고 이 가루가 날리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되고, 그러면 기형아를 낳고 이런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맞는 얘기인데요. 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시스템에 관련된 약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면서 여성분께서 임신을 하더라도 아이가 기형으로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고요. 다만 여성분이 남자아이를 임신했을 때 직접 이 약을 복용하지만 않으면 다른 문제가 없어요. 남자아이를 임신한 여성분께서 이 약을 복용하시면 그 남자아이의 성기가 약간의 기형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여성이 이 약을 만지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약을 만졌을 때 이 피부로도 아주 미량은 흡수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 약을 한두 번 만지는 것만으로는 흡수되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만지는 것도 안 된다고 적혀 있죠. 자, 왜냐면 약사님이나 이 제약회사 등에서 이 약을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종일 이 약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 만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경고가 쓰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 분들은 그냥 이 약을 한두 번 만지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모발 이식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약을 복용을 하는 게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라는 질문들도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약물의 효과와 모발 이식의 효과는 별개입니다. 이 약을 드신다고 해서 이식한 모발이 더 잘 자라거나 이 약을 드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식한 모발이 덜 자라거나 그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복용약 프로페시아, 아보다트 이런 복용약은 남성형 유전형 탈모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탈모 유전자 때문에 진행하는 탈모가 더 심하게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진행한 곳에는 모발 이식으로 이식을 해주고 기존에 남아있는 모발은 약으로 지켜주는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탈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조합약이라는 걸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조합약이라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 이런 복용약을 드시면서 미녹시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뿌리는 약과 복용하는 형태의 약으로 존재합니다. 원래 이 약은 혈압약으로 개발된 약인데 이 약을 탈모 때문에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약은 간단한 혈압에 쓰는 약이 아니고 꽤 심한 혈압에 쓰는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심장에 꽤나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뇨제, 특정 이뇨제가 또 그 부작용이 탈모를 호전시키는 그런 약이 또 있는데요. 그 약도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체적인 콩팥이나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녹시딜 복용약이나 이뇨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주의해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탈모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